가구 소득이 125만 원 미만인 분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43%.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 갖고 있지만 현실은 일단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에 4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1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같은 50대들 그리고 30, 40대들의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 투자의 자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강의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자, 오늘 강의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안전자산 특강인데, 그래서 오늘 안전자산 특강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좀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게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특히 저출산은 그래도 말이라도 나오는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 고령화를 잘 대비 못하는 것 같다. 이걸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노인 이야기,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 6% 정도 성과를 내볼 수 있나. 6% 그러면 별거 아닌 성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꾸준히 낸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연금계좌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끝에 Q&A와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 빈곤율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노인 빈곤율이 뭐냐 하면 가계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뭐냐 하면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가 있다고 하면 50등이 중간값이고 중위값입니다. 그 중위값의 소득에 해당되는 가구가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냐면 월 250만 원입니다. 참 적죠. 왜 이렇게 적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전체 가구들 중에서 상당수가 빈곤 가구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빈곤 가구 대부분이 누구냐면 65세 이상 노인이라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얼마 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강북에서 그래도 3번째로 잘 사는 동네인 광장동에 살았는데요. 그 어디냐 하면 아차산이 있는 워컬 쪽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물론 산에는 안 살고 평지에 살아서 좀 싼 아파트긴 합니다. 거기는 워커힐은 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고 유명한 아파트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밑에 강가에 있는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저는 항상 그 버릇입니다. 새벽 한 5시만 되면 자동으로 깨요. 왜? 30년 동안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그 아침 보고서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날따라 너무 그런 날은 항상 그 저희 집 앞에 광진교라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매일마다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자전거 뒤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이만큼 싣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매일 그 시간에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민폐인 게 광진교가 1차선짜리 다리예요. 그게 거기를 혼자 그분이 이렇게 낑낑거리고 가는데 뒤에 차가 한 10대가 이렇게 서 있겠죠? 한강다리니까 차 교통량은 많습니다. 어떡해요? 건너가가지고 그분 밀어드리고 한 3번 밀어들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서 나중에 이제 젊은이 고맙다 그러는데 저 50대인데 불과 2년 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3번 밀어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성한 애들이 있는데 다 대학생이 있고 큰 자식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혜택을 못 본대요.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법벌이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혼자 살기도 힘겨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돈을 달라 그러기도 참 어렵고, 자기는 건강하니까. 나이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 자전거를 탄다는 자체가 건강하신 거죠. 빼짝 마르신 진짜 마른 장작 같은 그런 할배인데 그 말씀을 쭉 하신 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책을 그리로 못 가겠는 거예요. 맨날 뵈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노인들 중에서 무려 40% 정도, 10명 중 4명입니다.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그게 125만 원이죠, 월. 가구 소득이 125만 원 미만인 분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43%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그전에는 50%가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더 상대적으로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가 이제 올해 65이거든요. 그 58년 개띠들이 이제 시장에 또는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에 노인 병문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 갖고 있지만 현실은 일단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냐?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5분 중에 1분밖에 없다. 참고로 이 자료를 쓰면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65세 때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했더니 저는 240만 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1994년에 전국민연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자마자 첫 달부터 국민연금을 부은 세대예요. 만 30년을 계속 최고 금액을 부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고, 특히 저희보다 일찍 연금을 내신 분들, 먼저 자기들이 전 국민연금 내기 전에 냈던 분들은 1원을 내고 10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얼마 낼까요? 1원을 내고 1.1원 받아요. 그것도 저희는 굉장히 혜택이죠. 이제 없어질 거예요. 더 받으면 안 되죠. 이제 덜 받게 될 거예요. 국민연금이 운영을 너무너무 잘했기 망정이지, 국민연금이 조금만 운영을 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낸 돈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낸 돈을 굴려준 돈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굴려준 돈보다 더 주려고 정부가 애를 쓰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나중에 재정으로 맞겠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제일 노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 좀 잘 내는 거다. 국민연금만큼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료 지역가입자 경우에 특히 내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게 너무나 100만 원 미만의 용돈연금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순서죠. 회색 막대기가 국민연금이고요. 파란 막대기가 퇴직연금, 그리고 빨간 막대기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다 들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못하거나 비슷합니다. 거기다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저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여러분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금융업자들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고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연말 정산 받고 나면 땡인 그런 연금이 돼버렸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보다도 못하니까.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마이너스 8%를 기록해서 연평균 4.87인데 올해 지금 벌써 10% 벌었죠. 올해 벌써 10%를 벌어서 작년 깨먹은 걸 다 만회하고도 역사상 최대 잔고를 유지하는 중이니까,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다시 5%대 수익률로 올라갈 텐데 올해 과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그 정도 수익과가 나는가, IRP 계좌에서 내 계좌는 수익이 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국민연금을 따라가기만 해도 좋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못 따라간다. 이런 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개인연금으로 운용하고 국민연금으로 운용했을 때 이 돈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1%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성과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로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양산 골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25살 여성 캐디분의 사연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만 계시는데 어머님은 공공근로 하시면서 그래도 자기 생계는 이어가시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70 넘어가서 편찮으시면 어떨까 걱정하는 효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양산에 있는 골프장 가서 받은 돈을 모두 모으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밥도 거기서 먹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대구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간대요. 네, 제 이 사연을 듣다가 제가 되게 울었어요. 제가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저도 이 캐디 분 못지않게 흙수저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년 4천만 원씩 불입하는 계획을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천이 되려면 한 달에 340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를 부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팁이 있대요. 캐디는, 그죠? 캐디는 팁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월급은 모두 저축, 그리고 식사와 뭐 생계 그런 거는 다 골프장에서 해결, 그리고 캐디비 모은 것도 엄마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캐디가 35살 넘으면 재계약을 거의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근데 금융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다, 특히 어디 시내 한번, 양산읍내 한번 나가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제가 이런 전략들을 개발해서 했는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연 2% 정도로 그냥 은행 이자를 받으면 4억 9천이 됩니다. 이것도 큰 돈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연 4천을 저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9천만 원밖에 안 늘었다는 게 너무 슬프죠. 이렇게 악착같이 했는데 10년 동안 9%라니 너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연 4% 운용을 하면 5억 4천, 이제 1억 4천 더, 6%를 하게 되는 순간 드디어 50%의 수익이 생기고, 8% 운용을 하는 순간 6억 7천이니까 원금에서 거의 2억 7천이 더 붙게 되겠죠. 이걸 보더니 그분이 1억 꽉 깨물고 40까지 해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불어나는 게 5년, 4년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걸 보더니 더 자기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 그 캐디님 사연을 이렇게 해주는데 요새 그렇게 자주 오시던 메일이 안 와서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박사님이 한 6%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6%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아까 6억 7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억 7천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마우스 잘 나오죠? 가구 소득에서 보면 2022년 숫자는 왜곡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이 이때 있었으니까. 이게 저는 올해 데이터는 다시 이거라고 생각해서 2021년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위 10% 커트라인이 9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아가씨는 상위 20% 커트라인을 넘긴 거죠. 상위 20%는 얼마냐면 5억입니다. 순자산 기준 5억이면 한국 상위 20%.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세계에서는 전부 다 주복, 저기 해운대에 있는 주복 마린시티 살아야 되고, 서울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참고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얼마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8억 정도 합니다. 한강 보이는 아파트도 8억이에요. 왜? 용적률이 높으니까. 재건축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한강변 아파트도 못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8억 9억 정도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돈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 그만큼 우리는 눈높이를 너무 허황되게 갖고서 내가 빨리 부자 돼야지 하면서 자꾸 복권을 긁는데, 그 복권이라는 게 결국은 복권 시행 사업자한테만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캐디 이야기에서 느끼신 것처럼 캐디조차 악착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10년 만에 상위 20%가 되는데,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나이에 장점이 있죠, 그죠? 15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년으로 하는 순간 저 숫자는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저축하는 데다가 수익을 낳으니까. 그래서 상위 10%는 물론이고 이 5%를 돌파할 수 있어요. 15년 정도 하시면. 그게 현실인데도 우리는
올해 더블 이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박사님, 와, 그 캐디 대단한데 월 340, 350 저축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0살 미만 가구의 우리나라 평균이 200만 원 저축해요. 여러분 화이팅! 나는 평균에 비해 어떤가? 그죠? 그리고 40대 확 줄어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캐디 아가씨 사연을 해준 게 저는 독신이 적어도 10년은 독신 생활을 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저축목금고고 참 애들한테 쓰는 돈을 아끼기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의 특성인데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가구가 다시 늘어요. 예,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뒤늦게 저축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한다, 저게 말이 돼라는 생각보다는 하시기보다는 한번 뭐 저친구가 350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200이라도 하자, 평균이라도 하자, 이 마음 더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본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여기 있죠? 4050에 가장 인생의 소득이 높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애가 이뻐도 내 노후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이죠. 소득은 올라가는데 저축액은 줄어들면 이건 곤란하다. 예, 끝내주는 그림이 나왔죠? 예, 저는 흑수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가 흑수저 가구죠. 얼마? 예, 흑수저 가구를 정의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이 얼마일까요? 아까 제가 20% 커트라인이 5억이다 그랬죠. 그 말을 들었고서 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못 사는구나라는 걸 금방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평균 순자산 2억, 한국 가계 1인 아니에요. 부부 2억이 평균이고요. 중위값, 자 1억에서 1등부터 100등 사이의 중위값 얼마? 1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 사람들을 구조를 세워놓으면 50등이 1억 들고 있어요. 특히 하위 20%는 자산이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나라에게 뭐 대출 받아서 무슨 도시 그 주택 기금 이런 데서 대출 받아서 그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 거지 자산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우리나라 20% 정도 됩니다. 물론 젊은 가구들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죠. 아직 모은 돈은 없는데 대출만 받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금방 느끼시겠죠, 그죠? 2억 정도 평균 소득, 평균 자산인 2억 정도 밑에 계시는 분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을 외면할 수가 없죠. 특히 편찮으시면 큰일 나죠. 제가 그 수렁에 빠졌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생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여동생들 대학생인데 제가 대학 연구원에 취직한 제 월급으로 그때 얼마 받았냐면 100만 원 받았는데 그걸로 여동생 둘 대학 등록금 보조해주고 어머님 병원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 푼도 못 모으죠. 근데 다행스러운 게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월세는 너무 그때 비싸니까 전세 어떻게 얻어서 전세 자금을 신용대출을 주지만 그래도 이자는 높지만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네가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잘 했어야 되는데 화만 나잖아요. 경상도 남자, 대구 남자입니다. 그죠? 화만 나더라고요. 그날 왜 그랬나 몰라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잘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예, 아버님 돌아가신 후 2년이 지나서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서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수순입니다. 서울에 있던 제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다시 월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부채는 부채로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월세로 돌아서게 됐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 외환위기까지 그 뒤에 왔습니다. 원래 안 좋은 일은 같이 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인이 지금 마님이시고요. 예,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오빠는 능력도 있고 똑똑한데 지금 잠깐 시절이 하수상해서 어려울 뿐이고 우리 결혼해서 둘이 맞벌이해서 열심히 빚을 갚자. 그때부터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마님을 복양하는 저기 이제 지금 마당새로 잘 살고 있는데요. 애도 둘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항상 고민이 옵니다. 뭐죠? 불효자가 될 것인가 같이 수렁에 빠질 것인가. 특히 어머님 나이 7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치매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시드머니 빚을 열심히 갚고 둘이 부부 노력해서 빚을 열심히 갚고 제가 개발한 전략으로 운용을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그게 2008년 이후에 제가 큰 돈을 번 다음에 어머님이 2010년대 초반에 편찮으시기 시작했으니까 힘듭니다. 이게 평생 부모님이 편찮으실까 봐 벌벌 떨어야 되는 인생, 그게 흑수저입니다. 그렇죠? 여기 대다수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수저. 자, 상위 60에서 80%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2억에서 5억이죠. 가계 순자산 2억에서 5억 가지신 분들은 애가 취직하고 결혼하잖아요. 남남입니다. 그런 집들 좀 있죠. 나가라. 아빠한테 엄마한테 돈 벌리지 말고 나도 너한테 돈 벌리지 않는다. 주택연금이 가장 도움되는 집들이죠. 부모님이 이거 내 집인데 왜 네 이거 받으려고? 나 이거 다 쓰고 죽을 건데? 이런 쿨한 쿨레나는 집들 있죠. 이게 어디냐면 가계 순자산 기준 상위 60%에서 80% 가구들이 여기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2억에서 5억. 아까 그 캐디분은 여기 들어가신 거죠. 10년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자, 이제부터 은수저. 은수저는 어디냐면요. 1%에서 20%까지입니다. 은수저들의 특성은요. 약간일 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생기는데 그래도 화목한 편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 자, 1% 커트라인이 얼마였죠? 30억이죠? 30억부터 시작해서 5억까지 계신 분들이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중상위, 상위 부유층, 아니 상위 중산층 혹은 중산층 하위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기가 시집 장가가고 결혼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어디 유학 가서 하면 그거 그래도 야 월세 나가는 건 너무 아깝다. 전세라도 몇 억을 딱 임대료를 주시는 분들 주변에 있죠. 현실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번에 증여 2억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은수저입니다. 금수저? 금수저? 제가 하나 가르쳐드려요? 오늘 뭐 별소리 다 한다. 금수저들은요. 이런 분들은 부부 그거에 있어서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쿨하니까. 자산이 다 법인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집 한 채. 그래서 법인에서 월급 받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계속 내고. 그죠? 재테크를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수저 시리즈를 보시면서 한 가지 느끼셨죠? 내가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애한테 흑수저로서 살지 않게 해주는 출발점만 가지면 홍 박사가 말하는데 말이에요. 캐디도 10년에 상위 20% 된대요. 한번 해봅시다. 근성가에 이거 만나서 뭐 자꾸 여기서 이런 거 있지 말고요. 애들 용돈 준 거 홍 박사 이야기한 대로 운영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